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챗봇, 중등, 고등인데, 원래는 이제 고등으로 가시면, 여기 이 고등의 서비스 중에서 이 면접 준비 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들 오시면, 이제 큐피드 AI에 오시면,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고등 AI Q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기부 맞춤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지금 시작하기 요걸 누르시면은, 요렇게 딱 고등 AIQ라고 이렇게 딱 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의 학생부 등록이 여기 있거든요. 나의 학생부 등록 여기를 딱 여기 딱 들어오셔가지고 파일을 학생부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저희 집 큰애 거를 저희 집 큰애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렇게 이제 학생부가 나오죠. 27쪽짜리 학생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AIQ 맞춤 면접 문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해서 포인트 400포인트 포인트로 하셨어요. 네네네. 금액으로 안 하시고 이제 뭐, 포인트로 하는 데는 뭐, 향후에 개발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가격으로보다는 포인트를 해야 여러 가지의 가격 결정에서 좀 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 포인트를 선물도 네, 줄 수 네, 있습니다. 선물 주기 기능이 있어요. 네, 넣습니다. 그래서 뭐, 삼촌이 뭐 조카에게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네, 그 네. 다음에 뭐 밴드 같은 데서 이벤트로 이런 음. 포인트 주기 선물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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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선물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잘 사용하시다가 포인트가 남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 나눔? 아이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입시가. 음. 그러면 이제 후배 어머님들에게 이제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포인트 제도를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여기 이제 지금 부사님 머리 왼쪽에 보면 여기 네네네.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부사님 보이시는 여기에 여기 포인트가 있고, 요거를 400포인트 차감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요거예요.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학생부를 분석해 주는 게 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면접 문항을 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요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여기 분석이 이제 장점도 나오고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도 좀 네네.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만 그 설명해 주시면. 사실은 생기부 종합 분석을 만들게 됐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하고 생기부 면접 연습을 할 때 흔히들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아이들에게 생기부를 읽어보라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면접 문제는 생기부에서 나오는데 음. 너가 너의 생기부에 무엇가 써져 있는지 너가 모르면 면접 점수를 어떻게 하냐. 이게 너무 맞아요, 당연한 맞아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학생들에게 야, 너 생기부 좀 읽어봐. 라고 하면 애들은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맞아요. 마치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뭐 책 음, 하나 던져주고 책 읽어 그러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글씨를 읽는 게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음, 뭐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이 책이 쓰여졌던 목적, 이 음,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책을 읽는 거잖아요. 음. 독서도 사실 그런 의미인 거고. 네. 그래서 생기부도 똑같습니다. 애들한테 생기부 읽어 그러면 애들은 쌤 생기부를 어떻게 읽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의 생기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음. 요거를 먼저 읽어보면 너의 생기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예, 것들을 지금 여기 알려주는 이제 겁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출결 상황 분석, 창의적 체험 활동 분석,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조금 요걸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잠깐 보시면, 음,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네. 그래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걸 또 잘 못 읽잖아요. 행동 특성 및 네네네. 종합 의견 이런 걸 잘 못 읽어가지고 요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특성을 너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고 음, 주로 뭐 이런 다문화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는 활동을 되게 많이 했구나라는 음,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네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5번이 이제 행동특성 종합 의견인데 음, 이것뿐만 아니라
출결에 대한 분석도 네, 있고, 맞아요. 예, 출결, 뭐 세특 세특도 있고. 이런 분석들 다 있고 실제 화면으로 가보시면 어 이게 글자가 이제 조금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창체도 있고 그 다음에 교각스 발달상, 그 다음 세특, 그 네, 다음 행동 특성이 종합 의견. 근데 네, 전 여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 학생부에 따라서 독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없는 맞아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고형이라고 해가지고 독서 활동의 분석에 참고 그리고 수상 경력은 원래 대학에는 안 넘어가는 네네, 거니까 안 그래서 넘어가죠. 이런 것들의 이제 분석이나 참고용으로 아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네네. 하고 맨 마지막에 요거를 주셨어요. 종합 분석 및 의견 요 음, 부분을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저희 큰애 거는 그렇지가 않던데, 다른 친구들 거를 이제 우리 회사 그 자녀들 거를 좀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음, 그때, 예, 한번, 이렇게 이거 실험해 음, 본다고. 그래서 고등학생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학생부 내면 이제 음. 분석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어떤 게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예. 네네. 실제로 뭐가 좀 더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말씀하는 동안에 여기 옆에 맞춤 면접 문항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요건, 참고로 옆에 가로치고 참고형이라고 쓴 건 블라인드 처리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대학에서 볼 수는 예, 없으나, 예, 네, 실제로 제출되어지는 블라인드가 처리는 되지만, 음, 그래도 학생들이 뭐 저기 실제로는 세특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계돼서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참고는 해둘 필요는 예, 있어서 참고용이라고만 예.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시는지 모르시면 여기 PDF 다운이라고 돼 있는데, 다운을 받으면 요거까지 다 나와요. 네, 맞아요. 예, PDF 다운을 받으면 요거까지 다 나오는데, 일단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요 부분이니까. 네네. 예, 면접 문항이 어떤 식으로 추출되는지 그거를 한번 잠깐 이제 원리나 뭐 설계하실 때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시도할 때는 되게 단순한 문제로부터 출발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 어떤 행동, 어떤 활동을 너는 떻게 뭐 느꼈냐, 뭐 이렇게 되게 단순했는데 지금은 되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형태로 문항을 좀 음,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 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음, 그걸 학년별로 이렇게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질문,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진로 활동과 관련된 질문, 그다음에 이제 어, 세특에서 이제 네, 나오고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을 음, 이제 과목별로 이제 전부 다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처음에 개발했을 때 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 이제 그 초기 버전에서 또 뭘 많이 요구했냐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네, 이제 면접 문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네, 마지막에는 이제 기타 종합 네. 문항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래서 과정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38번까지 나와 있는데 네네. 38번이 아니라 뭐 50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음.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활기록부의 양에 따라서 추출되어지는 문항수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음, 적게는 30문항에서 많게는 한 50문항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요거를 저기 이제 보시면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게 그 네네, 재생성 항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면접 문항을 보시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나 이 문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좀 다른 문제로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네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예를 들어서 16번 문항이 있는데 16번 문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는 거죠. 네, 네네네.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 10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네. 10개의 문항을 이제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한 10번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를 설정을 해보면 23번, 뭐 26번 네네. 이렇게 몇 개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5개를 설정을 했어요. 네네. 5개 설정을 하고 재생생활 문항 그러면 10문항 중에서 5문항을 재생성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거를 다시 이제 다시 찾는 네, 거죠. 다시 네. 만들어집니다. 네, 다시 이제 이거를 찾아가지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전 질문하고 새로 형성된 질문 여기 금방 네네네. 나왔죠? 예, 이전 질문은 요거였는데 너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이렇게 바꿔봤어. 그러면 이 바꿔본 게 마음에 들면 체크.
네네. 그리고 요거랑 요거를 봤는데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그냥 네, 넘어가고. 넘어가도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세특에서 요 두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마음에 들고 요게 마음에 들어. 근데 요거는 그냥 뭐 그 전께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원본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본의 반영. 이 원본의 반영을 클릭을 하면 세 개의 문항을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그렇죠? 네, 거죠. 세 개의 문항을 바꿔주는 겁니다. 세 개의 문항을 바꿔줘 가지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문항으로 바꾼 게 되고 그럼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요거를 그대로 네네. 다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근데 되는 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원리는 저런 데인데요. 예. 저 같으면 음. 저렇게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일단 30문제가 나왔으면 일단 다운로드를 먼저 받죠. 아, 그럼 이제 저장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걸 세 번 바꿀 수 있거든요. 10문항을 세 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30문항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음엔 안 되잖아. 저거 세 번까지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3회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30문항을 더 만들 수 있죠. 음, 그래서 골라서 쓰면 되죠. 음, 저 같으면 그렇게 씁니다. 아, 물론 저걸 만든 이유는 마음에 안 드는 문항을 바꿔 이렇게도 만들었지만 사실 학교에서 어떤 요구사항도 좀 있었냐면 30문제 좋은데 조금 5문제나 뭐 10문제나 좀 더 만들 수는 없나요? 이런 요구사항도 음, 다 복합적으로 음,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 달래요.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먼저 생기부를 업로드를 해요. 그 다음에 문제 생성을 해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35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여기 네, PDF 다운이 여기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생성하고 싶은 문제를 10문제를 체크를 하세요. 음, 그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돌려요. 음, 그 다음에 또 다운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10문제를 또 골라요. 그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 음, 네. 저는 그걸 몰랐네. 네. 그걸 모르고, 그걸 머리를 조금 쓰면 더 많은 문항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게 내용이 한정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유사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저 같으면 똑같은 학생부를 또 넣었더니 새로 질문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 겹치는 질문이 나오긴 하지만 새로 나오는 질문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10문제 해서 나중에 골라 쓰겠다. 60문제 어차피 중에 겹치는 거 빼고. 네, 겹치는 거 빼고 뭐 그러면 한 2문항, 뭐 51문항 이렇게 되죠. 질문이 많을수록 좋은 좋은 거니까 거니까. 사실은 이제 뭐 많은 걸 가능성들을 다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이제 요게 잘 안 보이셔가지고 갑갑해 하실까봐 제가 뭘 준비해 왔냐면은 이렇게 질문 예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을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학년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위에 이제 뭐 이게 세특에서 나온 건지, 뭐 여기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근데, 이제 화면에 보이시니까 네. 사실은 이게 테스트 버전은 작년 연말에 그 면접 시기 때 오픈을 했습니다. 테스트용으로. 그래서 뭐 몇몇 학교라든지 일부 저희랑 좀 연관성이 있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테스트용으로 써보셔라.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13번 문제가 뭐 고급 물리 수업에서 현대 물리학과 고전 역학을 비교했다고 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얻은 가장 큰 통찰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딱 요랬어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썼던 학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좀 이렇게 단순한 질문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문항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번엔 그 뒤에 보시면 이게 좀 어렵죠. 그 통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거 자기가 썼다면 저걸 그쵸. 대답하기 쉬워요. 근데 이를 다른 물리적 개념의 이해에 어떻게 활용할게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저 생각을 해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추가 질문 같은 형태로 좀 문항을 개발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이 옅은 글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질문을 줘도 네네. 이게 질문을 받긴 받았는데 애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질문 의도라고 해서 네네. 이 질문을 왜 했냐라는 질문 의도를 넣어 네네, 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것도 어떤 의도, 그러니까 저걸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의도는 학생들이, 아, 대부분 다 이걸 보여주시면 반응이 무슨 반응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답은 왜 안 알려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재시범 면접은 어찌 보면 정답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생기부 면접은 정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각도에서 그리고 어떤 대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를 네,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답은 존재할 수는 없으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에 근접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의 의도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실제로는 뭐 정답 마치 이렇게 정답처럼 뭐 사실은 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교육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 맞아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맞아요. 높거든요. 생기부 면접은. 그래서 그 고민 한번 네,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정답은 무조건 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앞에 보시면 이제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시문 면접은 개발의 가능성이 있냐? 있죠. 당연히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근데 재시문 면접은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정답이 나옵니다. 해설이.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재시문 면접은 뭐 풀이를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시문 면접은 정답을 제공할 겁니다. 네. 근데 생기부 면접은 자기의 가치관,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 접근의 방식,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저 활동을 할 때 자기의 고민이 다 녹아들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정답이라는 것 때문에 자체가 없으니까. 네, 정답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과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를 주는 게 훨씬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그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여기 네네. 보시면은 아까 여기 네. 분석용으로 1, 2학년도 쓸 수 있냐 쓸 수 이렇게. 있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꼭 3학년이 다 있어야만 저거를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 개 학년만 있어도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질문까지도 다 나오지 않나요? 네네, 나와요. 네, 면접까지 이 네네. 질문까지 다 다 나오죠.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저희 큰애 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아침에 이제 부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큰애 거를 돌려서 나왔는데 저희 큰애가 그거를 그 면접 때 받은 질문을 좀 복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그 또 복기를 했더라고요. 복기를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문학 수업에서 광장을 학습하고 남북한 사회의 모습을 비교했다고 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깨달음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새로운 탐구심이 생겼나요? 라고 큐피드 AI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 문제를 준비하면 좋겠다. 근데 얘가 이제 학교를 가서 실제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은 거죠. 예, 광장과 밀실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봐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광장과 밀실이 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저 추가 질문이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예, 그쵸. 되게 철학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큰애 철학과 갔으니까 엄청 어려운 요 질문을 한 거죠. 추가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얘가 이제 다문화 가정 멘토링 활동이나 뭐 다문화 인식 개선 뭐 이런 걸 8번, 9번이 동시에 얘가 물었잖아요. 그 동시에 이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걸 이렇게 물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면접을 갔더니 다문화 가정 교육봉사랑 또래 학습 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예, 그 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봉사 하나만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실제 면접에서도 요런 부분들이 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담까지는 못하겠지만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내용이 대단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50문항을 추출하면 네. 저는 안 걸려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그 테스트 버전을 돌렸던 몇몇 학원하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거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향후에 대학들이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문항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답변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네,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항이 잘 그러니까 문항을 맞췄다고 해서 대답을 잘하는 게 아니기 아, 네, 때문에 당연하죠. 네네. 여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의도 자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네. 여기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네네. 크게 네네. 요렇게 나오죠. 이게 파일로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파일로. 네, 파일로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11쪽짜리. 네네. 그래서 여기 면접 문항 해가지고 여기 질문이 있고 이 질문의 질문 의도가 어떠했다. 네네. 그럼 이 질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좀 써보고 이렇게 해서 네네네. 대답을 네네네. 연습을 하면 맞아요.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 싶은데 이게 제가 이제 뭐 그런 거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까 여기 이제 요 부분에 갖고 학생부 집어넣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분명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개인정보? 궁금해하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거 아, 너네 이거 다 뭐 하다가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우리의 이거 하면 아. 쟤네 학습하는 데만 도움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일단 음, 그 저희 생기부 그러니까 이거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이슈예요. 예,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간 사실 저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정보는 무조건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생활기록부의 다운로드 자체의 기능이 없습니다. 아예 음, 제가 무조건 다 빼라고 했고, 저거는 뭐 제가 진짜 약속을 할 수 있고요. 저거는 만약에 저 생기부를 저희가 따로 수집했다간 당연히 수집한다라고는 개인정보 동의도 받아야 되는 문제고, 맞아요. 뭐 그다음에 복잡하죠 좀. 네, 예, 저게 예. 만약에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음, 저희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저거는 다운로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그건 절대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같은 층에 있지만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뭐 개발하는 걸 음, 보고 이러지 않고 또 음, 본다고 해도 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만 저희의 거를 한 5번 넣어봤는데 음, 질문이 계속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그게 저장이 됐으면 음, 앞에 질문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음. 그 부분은 확실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뭐 많은 분들이 그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뭐 의미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정도의 정보들은 축적해 놓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음, 네, 뭐 굳이 새로운 생기부를 더 요구되어지거나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아, 이벤트가 뭘 이벤트 하는 거예요? 뭐 포인트를 주신다든지 나중에 고민 좀 해볼게요. 빨리 채팅창에 그 우유빛깔 이종서 하세요, 빨리. 해주시면. 근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네, 요게 지금 요게 이게 고등 AIQ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네네. 여기 지금 보면 대학 라인업 아, AIQ가 있어요. 네. 요게, 요거를 왜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 요거 지금 아마 관심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음, 부사님 좀 댓글 좀. 네. 나중에 고민 좀 해볼게요. 요거입니다, 요거, 그쵸? 요거. 아,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항상 저희 밴드에서도 모의고사만 끝나고 나면 제 아이가 뭐 모의고사를 잘 못 봤는데 뭐 어느 정도 대학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들 얘기하세요. 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이의 성적을 또 공개도 못 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들을 조금 알 수 있게 편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생활기록 그냥 모의고사 성적표만 업로드만 하면 어떤 성적표든 상관없습니다. 뭐 모평도 괜찮고 학평 성적표도 업로드만 하면 지원 가능 대학이 딱 나올 수 있게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점수를 네. 쓰시는 방법.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 뭐, 70, 80, 82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대학 라인업 네, 이렇게 돌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 점수로, 그러니까 이 점수보다 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 일정한 구간을 잡아 놓으셔가지고 네네. 그 구간의 100분위 기준으로 예,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전에 산다, 그럼 대전만 네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전북에 산다, 그럼 전북 대전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3월 합평 성적표를 받으셨으니까 3월 합평 성적표를 업로드를 하면, 야,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OCR로 네, 맞아요.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보를 추출을 해요. 네.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막 탁탁 돌면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대학 라인업을 누르면 네네. 여기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나오는 네네.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요거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애한테 야, 한 문제만 더 네. 맞추면 아니면 아이들이 나 이번에 국어 사실은 세 문제 네. 실수였어, 뭐 밀렸었어, 이렇게 네. 주장을 하니까 네. 그럼 그걸 반영해서 네, 그래가지고 뭐 두 문제 더 맞추면은 100분위가 뭐 2점 올라가면 79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다시 바뀌죠. 이렇게 하면 쫙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쫙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요런 형태로, 물론 이제 이게 완전하지는 않죠. 완전하진 않죠. 네, 왜냐면 실제로는 백분위 반영 대학보다는 주로 표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지 않고, 영어가 뭐 사실 의미 있게 반영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맞아요. 영어를 지금 등급제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넣는 게 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국수탄만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대략 어느 정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어느 대학 라인에서 고민해야 되는지 정도는 틀리지 않는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애들이 요즘은 똑똑해갖고, 뭐, 탐구 주로 다 한 과목 반영이잖아. 그리고 나는 두 과목 반영이니까 탐구 하나를 91로 할래. 이렇게 하면 91로 바꾸셔도 돼요. 이거를 90, 둘 다 90에서. 그러면 한 과목 반영으로 되잖아요. 제일 그쵸, 높은 거로. 그쵸. 그러면 그쵸. 이제 대학이 또 바뀝니다. 그럼 그쵸. 갑자기 대학이 좋아져요. 그럴 수 있죠. 뭐 애들이 한 이렇게 과목. 막 주장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요즘은 주로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에도, 입시 채널에도 그 풀 서비스가 있는데, 네네. 풀 서비스는 이제, 조금 더 이것저것 많이 입력을 해야 되는 입력도 해야 부분이, 되고. 근데 부분이- 이거는 그냥 저기 모의고 성적표만 그냥 바로, 심지어는 뭐 사진만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진 찍은 거를 여기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넓은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요거를 보통 보여드리면 저는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이 되는데, A 대학보다 우리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이 여기 안 나와. 그러면 여긴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당연히 되니까 안 나오는 되니까 건데, 안 나오는 거죠. 되니까 안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요건데, 요거. 과제물 스마트야? 네. 이거는, 이건 뭐냐면, 그 대부분 다 학생들이 최근에 보면 탐구 보고서나 뭐 독후감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탐구 보고서 같은 거나 독후감 이런 거를 내면, 야,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게 그 요약해와라고 해요. 네. 근데 그쵸. 사실 근데 그거 한 뭐 11쪽짜리 뭐 10쪽이 넘는 거를 한 3-4줄 요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것도 생기부에 그 적합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알아들 들으셨어요? 알아들 들으셨으면 말씀하세요. 그 원래 알아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하시네,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과제물을 다 제출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년 말이나 학기 말에 선생님들이, 세특에 뭐 쓸 거 있는 사람 줘 갖고 와. 이러면 이제 그거를.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맞게, 혹은 자기가 저기 전공하고 싶은 전공에 맞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시겠죠?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탐구 예시라고 PDF 파일을 하나 놔뒀는데, 이게 PDF가 아니어도 되죠?
PDF, 예, PDF 아니어도 돼요. 네, 아까 도큐멘트도 네, 되더라고요. 네, 도큐멘트 돼요. 파일도 네, 되고 네, 이제 한글 파일은 안 되는데 네. 도큐멘트 한글 안 파일, 됩니다. 예, 도큐멘트는 돼요. 그러니까 한글은 이게 이제 국제 기준에 맞지는 않기 네, 때문에 네, 한글 네. 파일은 맞아요. 예, 그 워드 파일, 그러니까 그 MS 워드 파일이나 네, 네. PDF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넣고 스마트 요약문 만들기를 하면 아 이게 참 굉장해요. 제가 이거 보고 근데 저는 그때 개발하실 때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때 이거 얘기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해서 준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되게 좋겠다. 이제 그것까지는 저랑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거가 결과가 오늘 이제 이거 준비하려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다가 되게 놀란 게 계열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과,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여기 문과, 인문사회과학, 의학계열, 의학보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전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보고서인데 그 똑같은 보고서를 얘는 여기 보면은 생명과학의 기초 지식을 의학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좀 이따 제가 크게 보여드릴 거예요. 예, 크게 보여드릴 건데 얘는 근데 그런 이제 문과로 가는 거니까 의학적 지식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비판적 사고라든지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실제로 이제 시연하는 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큰 화면으로 좀 띄워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부사님도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말고 원래 요거예요. 7쪽짜리. 좀 전에 넣은 게 이거예요. 이거 7쪽짜리를 넣은 거. 이거 그림도 있고. 여기 이게, 보면, 이게 이제 탐구 네.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게 너가 전공하고 싶은 거에 네, 맞게 써갖고 와. 네, 그쵸. 이런 얘기를 좀 하시니까 네. 애들이 이거 정리하는데도 거의 음. 뭐 엄청 헤매기도 하고 뭐 막 저거 긁어다가 챗GPT 넣어서 뭐 또 하기도 하고 막 그쵸. 네. 네,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그거를 요렇게 네. 계열별로, 특히 이제 이게 두 개가 똑같이 탐구 정신인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의 여러 항목들을 보다 보니까 나는 탐구 정신이 약해, 뭐 비판적 사고가 약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과 계열의 탐구 정신은 이제 과학적 탐구 정신을 발휘하고 실험적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 능력을 해결했다. 요렇게 요약이 되는데 의학 계열의 탐구 정신은 아까 말한 대로 생명과학의 기초적 지식을 의학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문과 아이가 사회적 문제인식이나 연결된 부분들 요런 걸 하면 사회적 책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요런 부분들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계열마다 보통 한 5개씩 정리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를 골라서 쓰셔도 되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문구들을 합치셔도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5개씩 나온다는 게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네,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네네네. 뭐 4개, 5개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네. 탐구 정신하고 논리적 사고를 네. 같이 쓰고 싶어. 뭐 그럴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거 쓰다가 여기 뭐 요거 합치고 저거 좀 합쳐서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애들이 학생부를 쓰니까 말이 되냐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게 학생부가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실수 안 하시려고 애들한테 그쵸, 받으시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요런 게 좀 있어요. 요게 학교도 좀 들어가나요? 네네. 음. 학교에서도 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하고 앞에 모의고사 올리는 거는 되게 쌉니다. 요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의고사는 700원? 네, 아까 700원. 7포인트였어요. 7포인트. 700원. 그다음에 요거는 1,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가격을 아마 또 조정할 거예요. 나오는 게 그죠. 그럼 요게 이제 고등은 아까 학생부 맞춤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과제물 네네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학 라인업 네네네. 요 부분으로 이렇게 네.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제 중등이 있었어요. 중등 네네네. 중등도 이제
여기 지금 학생부 맞춤 면접이랑 여기 이제 중등도 그냥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여기 팝업 열면 네, 똑같습니다. 예, 중등 그 거하고. 학생부 맞춤 네네네. 요거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자소서가 있어요. 네네. 뭐 중등 같은 경우는 주로 중등에서 입시라고 하는 것은 특목고, 자사고, 뭐 과학고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음. 뭐 나머지는 어찌됐든 평준화니까 음. 입시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음. 그래서 뭐 어쨌든 입시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자소서이기 때문에 일단 자소서를 일단은 생기부 기반으로 이제 네. 작성하는 AI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많은 특목 네네네. 자사고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 아, 네. 네. 요거는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건가요? 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 부산 철학이랑 좀 안 맞는데 자기소개 아니 써주는. 근데 이제 열어보시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이제 자소서 생성 네. 요로 가면은 네네네. 요게 저 좋았어요. 자기소개서 다듬기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써주는. 아니요. 예. 완전히 써주는 거 맞아요. 예. 예. 완전히 써주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고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대로 쓰는 걸 권하진 않으시잖아요. 네네네. 음.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네. 보시면 사실은 요게 이제 자소서를- 중등이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네. 요 메뉴가 있더라고요. 음. 진학 희망학교 선택 및 학생부 네네네. 등록. 요 메뉴가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가 89개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다 다르잖아요. 양식이. 네. 그래서 그 양식에 맞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양식이 다르다는 게 질문의 개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글자 수도 네, 다르고.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네, 글자 수. 그래서 글자 수를 맞게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소서를 씁니다. 그래서 뭐 어디 해볼까요? 그래서 뭐 한번 서울 한번 눌러보시면 서울에는 학교 유형 보시면 자사고를 눌러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자사고 보면 많습니다. 네. 자사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에 맞게 자소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경기에 네. 그러면 경기에 네. 국제고 네.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죠. 네, 세 개가 고양, 있잖아요. 동탄,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성심. 성심. 네. 그죠. 동탄. 네. 동탄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네네. 그 다음에 학생부를 업로드. 네네네. 학생부를 업로드. 근데 만약에 외고다. 그러면 또 외고가 여러 개가 그렇죠. 있죠. 네. 네네. 경기 외고다. 네네. 그리고 학생부를 여기 이제 우리 퍼블리싱 사업본부인가? 거기서 주신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필수고 네네. 학생부는 필수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놓으면 네네. 비교해서 사실은 그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뭐 물론 고등학교들의 양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기소개서가 뭐냐라고 물으면 생기부와 관련 없는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게 가장 최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기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3년간의 기록인데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생기부의 내용이 달라요. 극단적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이러면 이거는 붙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누군가가 써줬든지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생기부의 맥락과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늘 애들에게도 가르쳐왔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같이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학생부가 필수고 네네. 필수고 자기소개서는 만약에 업로드를 안 하면 얘가 다시 쓰는 거고. 네, 생기부만 가지고 씁니다. 쓰는 거고. 네네.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네. 내가 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네네네. 또는 더 좋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다들 걱정이 진짜 써주냐니까 네, 써줘. 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없이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제일 비싸요. 네, 7만 원. 이게 제일 비쌉니다. 이게 제일 비싼데 이것도 가격 내릴 겁니다. 여기 보면은 경기외고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갖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거를 막 학생부를 읽어보면서 경기외고의 질문에 맞게
학생부를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예. 근데 아까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네. 이미 지나갔는데 그쵸. 진작에 좀 하시지 왜? 아, 그게 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뭐 해같은 딸 엄마나 곰탱이맘 같은 많이들 이렇게 널리 옆 분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또 곰탱이맘님은 또 둘째 과거를 다녔었던 애라. 과거가 어려워요. 문항수도 많고. 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짧은 글은 되게 짧게 쓰라고 하는데 음, 그 짧게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임팩트 있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요거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은 이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어, 저한테 왜 이거 이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생기부가 보통 뭐 아시겠지만 20쪽이 넘잖아요. 20쪽의 내용을 다 읽어서 그 학교의 특성, 그 다음에 학교가 원하는 이념, 그 다음에 그 학생을 주로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 이런 인재사항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다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챗GPT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진짜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챗GPT는 글자 수를 못 셉니다. 한글이 어렵죠. 왜냐면, 챗GPT든 대부분이 개발된 그거는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쓰는 뭐 클라우드든 제미나이든 다 미국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자체의 LMM이 전 세계를 통용시키는 LMM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미국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글자 수의 개념이 없어요. 맞아요. 글자 수의 개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수는 우리나라에만 존재를 하고요. 미국 같은 데는 글자 수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어떤 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는 되게 바이트로 많이 네, 합니다. 그렇죠. 네, 몇 바이트 이내로 써라. 몇 바이트 이내로 뭐 정리를 하라. 이렇게 하지. 글자 수의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 같은 뭐 한자에도 이제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 수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거를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300자로 써. 그러면 300자 안 나옵니다. 그리고 300자가 혹시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600자로 써봐. 그러면 600자 못 맞춥니다. 애가 생각보다 바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얘가 바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꾸 기준으로 가서 그래요. 이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 챗GPT나 뭐 클라우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썼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게 뭐였냐면 한글 파일이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너무 놀라갖고 이게 왜 안 돼?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글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영역에서 보면 한글이라는 이런 뭐예요? 개발 툴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오피스인 거죠. 사실은. 뭐 미국에서 한글 오피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래서 이 글자 수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글자 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개발해내는 과정이.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래서 요쪽은 다듬기고 요쪽은 자기소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500자 이내로 띄어쓰기 제외. 이것도 저 이번에 보면서 띄어쓰기 제외인 고등학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논술은 안 그렇잖아요. 대학교 논술은 포함해서잖아요. 포함해서인데 고등학교는 이거를 띄어쓰기 제외해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띄어쓰기 포함하면은 1428이고 띄어쓰기 제외하면 11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왼쪽에서 수정을 하는 거죠. 네, 왼쪽에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버튼 위를 클릭하시면 여기를 수정하면 이제 여기- 한글처럼 이제 워드처럼 이제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를 활용하여 꼭 다니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 이제 저장을 네네. 누르면 되죠. 네네. 네.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쪽에 저장이 돼서 이 저장된 걸 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다시 재생. 이 자녀 횟수, 저장 횟수 요거를 이제 클릭을 이렇게 하면은 수정된 요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그렇게 바꿀 거냐? 요런 네네네, 식으로 맞아요.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서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동탄국제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제 여기도 띄어쓰기 제외 1,500자 맞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띄어쓰기 제외 1,500자인데 띄어쓰기를 포함하면 1,900 그리고 띄어쓰기를 제외하면 1,470 엄청 잘 맞춘 거네요. 잘 맞춰죠. 네, 이거 잘 맞췄는데 재밌었던 게 저는 이거 보기 전까지는 며칠 전에 뭐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거 학교 고등학교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인재상도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진짜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민재상을 뭐 어떻게 해? 뭐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배움이 즐거운 학교는 저에게 큰 매력으로 동탄국제교회 교육 목표 중 하나인 배움이 즐거운 학교는 저에게 큰 매력으로 왔습니다. 나눔이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참여했던 봉사활동과 연결됩니다. 이런 게 다 다 들어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도 다 그럼 조사를 해서 네네네, 데이터로 넣어서 백단에 교육을 다 들어가요. 다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특목 자사고 한 90여 개 되는 거 그거를 다 네네네. 해가지고 이게 굉장하지 않나요? 인재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힌트잖아요. 그러니까 힌트죠. 배움이 즐거운 학교라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힌트를 주면 그럼요. 그걸 갖고 써야지 그럼요. 사실은 그 친구의 자소서가 그럼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읽어봤을 때 이걸 똑같이 베낀 거 하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네. 이렇게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 동탄국제고의 교육 목표 중 하나인 배움이 즐거운 학교 뭐 이렇게 안 쓸 거예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아주 이렇게 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이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제 이거를 일일이 학교에 들어가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네, 어렵죠.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화면 좀 돌려주시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뭐 또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아까도 우리 김영주 수장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철학과 좀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생성 과정 맨 처음? 네, 처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잠깐만요. 이제 뭐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갔다가 네. 일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하고 생기부를 같이 업로드하면 저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드시 저것은 자기소개서하고 생기부를 업로드하면 1순위가 자기소개서를 먼저 1순위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먼저 기본으로 깔고 자기소개서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해서 생기부가 보충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교를 하나 정했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북이고, 그치. 전북이고, 자사고고, 그럼 상산이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학생부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내가 써놓은 학생 자소서.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미리 받아놨던 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면, 두 개를 다 읽으면서 한다. 네네, 두 가지를 다 읽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요거는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게 한 5분? 네,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상상고의 어떤 이념, 그 다음에 교육적 철학, 뭐 이런 것과 매칭해갖고 자기소개서를 쓴 것 중에서 빠진 부분들을 생기부에서 보충하는 이런 방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생기부가 모순되는 게 있으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꿔줍니다.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두 가지의 형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가능하다면 뭐 아주 자세하게는 안 써도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
그다음에 이런 거 중심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키워드 중심으로? 이거 좀 대충 쓰고 생기부를 넣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중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 난 진짜 자기소개서 죽어도 못 쓰겠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먼저 생기부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읽어보면서 네, 그것도 커요. 조금 이렇게 좀 자기의 생각을 좀 녹여나가는 그것도 이런 커요. 과정으로 쓰면 저는 이것이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인 거죠. 네네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학원 가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 학원에서 대신 써주는 네. 분들도 많이 있잖아. 그건 더 위험하죠. 그거는 진짜로 훨씬 위험하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되게 비교육적인 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이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 어떤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면접도 그 처음에 이제 답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면접에 대한 답을 줄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이걸 질문 의도를 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생산할 수 있는 애가 대학에 가는 거지. 이걸 답을 외워서 가는 애가 가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걸 그대로 베껴서 쓰면 아마 이렇게 못 붙지 않을까? 요게 이제 지금 나온 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자기소개서랑 두 개 다 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상고는 이제 질문이 두 네, 두 개더라고요. 개입니다.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천자네요. 천자인데 이제 902자, 네. 그리고 여기는 500자인데 여기 481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요 서비스를 좀 많이 썼으면 하시는 거죠. 네네네. 여기 가서 네네네. 이걸 수정을 그냥 여기서 네네. 바로 수정하고 저장하면 여기서 이제 3번까지 네네. 자녀 생성을 네네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PDF 파일인데 다 긁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면 다 긁히거든요. 그래요? 네네. 다 긁혀요. 그거 다 풀어놓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다 긁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랐네. 다 긁혀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다 긁히니까 긁으신 다음에 한글 파일로 옮기셔갖고 아니면 MS 워드로 옮기셔갖고 거기서 수정해도 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하니까. 네. 다 풀어놨습니다. 역시 부사님 좀 다르시다. 저였으면은 이거 안 풀었어요? 걸었을 텐데. 나갔어? 락 걸어놨을 텐데. 아니요. 저는 자유롭게 한글 파일로 옮겨서 좀 이렇게 뭐 한글 파일이든 MS 워드로 옮겨서 또 편하게 수정을 해라. 그래서 아니면 화면에 수정해도 되고 옮겨서 수정해도 되고. 네. 저는 저 같으면 근데 저 다 막아놨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PDF 파일 다운 받은 다음에 긁어서 MS 워드에서 수정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익숙하니까. 그게 더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바로 수정하면은 네. 이미 돈 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돌리고 또 한 번 돌리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네. 만약에 저 수정을 몇 번 할 수 있죠? 3번. 3번 할 수 있죠.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팁 나온다, 팁. 네. 머리를 조금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 생기부 나온 거를 가지고 다운을 받아요. 네. 그래서 긁어요. 그래서 MS 워드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가 좀 이렇게 뭐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넣어라. 수정하라고 해요. 자, 그럼 수정한 거를 가지고 여기서 수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요. 그러면 또 돈 안 내도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걸 뭐 굳이 또 칠 필요도 없잖아요. 요거를 싹 지워버리고. 여기도 되네? 네, 여기도 돼요. 자,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여기도 되네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위에 왼쪽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수정 눌러보시면. 여기서? 네, 여기서 수정한 다음에 이거를 다 없애요. 그 다음에 갖다 붙이기 해도 되잖아요. 컨트롤 A 해가지고 다 묶은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복사를 그렇죠, 했어요. 복사했어요.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해.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긁어다가 갖다 붙여요. 이걸 바꿔서 네. 다시 복사를 해갖고 네, 그렇죠. 여기 와갖고 저걸 없앤 붙여. 다음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응. 재생을 이걸 누르면. 네, 그러면 돈 안 내도 또 안 내도 되잖아요. 음. 저 같으면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긁힌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블럭이 설정돼 가지고 이걸 복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컨트롤 C 네, 누르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복사가 아, 되니까 컨트롤 C에 모르셔도 돼요. 그냥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셔도 돼요. 그것도 돼요? 네, 복사하기. 복사. 네, 그러면 여기 한글 와가지고 네, 네. 아니면 뭐 MS 워드 와가지고 붙여. 붙이기. 네. 예, 붙이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정한 다음에 저쪽에 넣어서 다시 돌려줘라고 하면 글을 더 깔끔하게 생기부에 맞게 또 다시 수정합니다. 그러면 완성본이 나올 수 있죠. 아, 이게 뭐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니까. 사라지지 네, 않으니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까지는 이거 바꿀 수 그쵸, 있네. 3번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 다운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한번 그쵸, 그냥 긁어서 딱 한 다음에 그래도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네네네. 이거 쫙 해가지고 네네. 해가지고 딱 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충분하게 아이의 생각도 좀 녹여들고 또 녹여냈던 것들이 글이 좀 어색한 것도 다시 수정을 할 거고 또 어색한 것 중에서도 생기부하고 또 매칭되는 거 있으면 또 다시 그리고 수정을 또 이제 애가 네, 이렇게 그래서 하다가 이 표현은 내 표현이 아닌데 아, 뭐 맞아요. 이럴 네네네. 수도 있고. 네네. 예, 예. 그걸 3번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음. 이제 완결본은 되게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고 수경 원장님도 지금 보시면 네. 포인트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조금 쓰면. 근데 이거 개발한 우리 그 개발 이사도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걸 몰랐더라고. 성환 사모님 싫어하시겠는데? 성환 사모님 이거 안 좋아하시겠는데? 아니, 그래갖고 나 같으면 이렇게 쓰지. 뭐하러 이렇게 쓰냐.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교육적이기도 하잖아. 애들 그쵸. 옆에 놓고, 야, 네. 혹시 너 읽어보면서 여기서 혹시, 좀 너 요 활동에서 좀 너 느낌을 한 줄만 써봐. 한 줄만 얘기해줘봐. 그러면 수정하고, 그거 쭉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면. 그봐, 저 혼자 이거 했으면은 부장님 안 모시고 저 혼자 했으면은 아, 그래요? 이거 못했지 이런 거를. 그런가? 그치? 아니,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저는 아까 PDF 긁히는 건지도 몰랐어요. 다 풀라 그랬어요. 그래야 자유롭게 고칠 수 있으니까. 그건 맞는데, 예, 그거는 맞는데, 그럼 중등은 요거 해서 학생부로 면접 하나 문항 뽑을 수 있고, 자기소개서 쓴 다음에 자기소개서로도, 네네. 그 다운받으신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또 던지면 면접 문항이 추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때는 아까랑 똑같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네네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요 때는 학생부를 집어넣으면 네네.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소개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소개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해놨던 거, 네. 여기서 이거 금방 나올 겁니다. 왜냐면 생기부에서도 면접이 나오지만 자기소개서에서도 면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에는 또 생기부에 없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생기부하고 또 질문을 할 수 결합되기도 있는 하고. 그런 게 더 네네네. 더 많이 이제 생성이 되니까. 네. 아까 이제 맞아요. 부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던 네네네. 그 추가 질문 같은 네네. 게.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그 문항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 내용 자체가 뭐 1500자, 뭐 1000자 막 이러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문항 수라는 그쵸.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돌려도. 네네. 그래서 돌려도. 네. 그럼 이거 개수는 어떻게 돼요?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네. 여기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9개 나왔네요. 네네. 9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네요. 네, 동탄국제고에 도전이 신이 나는 학교가 당신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 그랬는데 학습이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거를 해봐라. 저런 문제도 참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죠. 네, 생각 안 하면 생산해놔야 되니까. 네, 고민 안 하면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네요. 여기 요 챗봇인데 원래 이제 제일 처음 했던 게 요거였잖아요. 네네네. 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중간 화면으로 옮겨와야 그다음에 챗봇 서비스는 무료죠.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abc.co.kr 큐피드 AI에 들어오셔갖고 마음껏 쓰셔도 돼요. 무료니까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예요? 개인정보. 앞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만 딱 나와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질문은 저희가 모아요. 그게 개인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질문을 모은다는 의미로서 개인정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일단은 먼저 저희가 abc.co.kr에 들어오시면 챗봇 서비스를 의학 계열 챗봇 서비스하고 대학별 챗봇 서비스를 두 가지를 개발해 놓은 걸 보실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의학 계열 서비스에는 의학과부터 시작해서 약학과까지 뭐 수의학과, 한의대, 뭐 치의학과까지 다 의학 계열로 묶여져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의학 계열 챗봇은 저희의 내부 자료입니다. 저희가 모은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일단 대학별 챗봇은 지금 현재 공개된 거는 고대 AI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대 AI는 저희가 수집한 자료가 아니에요.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거를 왜 개발했냐, 쓸데없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제 욕심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무료 서비스인데, 사실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대학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입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뭐, 이렇게 특히 밴드 같은 데서 보면 뭐 고대에 대해서 막 질문하면, 솔직히 막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때 많거든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 다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세요. 이런 아, 거예요. 진짜 저희 이러고 이제 싶은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서 네. 뭐 고대, 아, 복전, 물음표 딱 아, 치면 아. 예, 좀 이따 딱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네, 찾아서 답 드려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휴학 조건, 뭐 네, 고대는 한 학기 휴학이 되나요? 뭐 1학기 휴학이 되나요? 이런 거. 음. 그냥 사실 솔직히,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저희도 직접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단다는 게 음, 알고 있지만 어, 혹시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대학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챗봇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시작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에게 그냥 편한 서비스를 그냥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였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GPT에게 물어봐도 저런 정도는 다 답변한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일단 유료 버전하고 일단 무료 버전이 조금 다르고요. 첫 번째로는 음. 그다음에 저희의 요 챗봇 서비스는 챗GP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대의 홈페이지를 리서칭해서 정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올라가 있는 파일들은 리서칭하지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학들이 자기의 정보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이 업로드를 맞아요. 해요. 근데 저희는 또 영상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대학별 정보들을 다 STT라고 해서 영상에 있는 내용들의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STT 기술을 통해서 다 정보를 또 텍스트 파일로 전환을 해서 데이터를 전환해서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챗GPT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저희의 챗봇을 쓰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무료이시니까 와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대학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나옴직할 만한 정보들은 그냥 밴드에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저희 abc.co.kr에 오셔갖고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거 뭐 어디 있는 거 찾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음, 네. 네, 그래서 그냥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추천하게 네.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의학 계열이랑 네, 고대만 챗봇이 네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있고, 올해 7월 달까지는 지금 보시면 숙명여대 AI 챗봇 있잖아요. 음, 근데 인서울 라인까지는 다 만들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동안 뭐 우리 교육평가연구소에서 데이터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서 뭐 HTML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또 막 이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그런 작업들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겠다. 음, 지금 AI 시대에 그냥 챗봇으로 다 웬만한 정보들은 다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다 답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네네네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그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이건 데이터만 요거 숙대까지 목표가 7월? 네네 7월 전에는 아마 오픈이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올해 한 8월이나 9월 정도까지는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대충 서울, 인서울 라인에 음, 정도 한 30여 개 대학까지는 다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이 해보세요. 이게 되게 편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그냥 자, 하나 정보를 드리면, 자, 의학계열 챗봇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의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트라인을 제공을 해요. 근데 대학별 챗봇은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만을 한정하기 때문에 대학의 홈페이지에 커트라인이 없으면 정보 제공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챗봇에 들어가서 연고대 비교해줘 이러면은 답변 안 합니다. 근데 의학계열 챗봇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 의대의 커트라인과 성균관대 의대의 커트라인을 비교해줘라고 하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알고 쓰시면 좀 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 의학계열 챗봇 AIU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네네. 온 겁니다. 여기가 처음 출발이. 그래서 뭐 지금 데이터로 보면 저 의학계열 챗봇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양만 따지면 아마 A4로 따지면 그때 한번 한 7천 쪽은 될 그때 한번 거, 세셨는데. 네, 7천 쪽은 될 겁니다. 7천 페이지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데이터 처리해갖고 그냥 챗봇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의학계열 챗봇에 가면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뭐 밴드에서 이런 거 질문하면 참 어떤 분들은 또 성실하게 뭐 네이버에 구글링에 또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산병원에 병상수? 병상수는 얼마나 돼요? 뭐 이런 거 다 답변합니다. 네. 그러면 물론 다 구글링하면 찾을 수 있으나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2,965개. 네. 여기 아주 친절하게 울산대학교의 협력병원으로. 네. 뭐 물론 이제 뭐 챗GPT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단서가 꼭 붙죠. 뭐 어디를 확인해 봐라. 뭐 이런 단서가 붙죠. 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무료니까 좀 무료니까 편하게 그냥 쓰시면. 네, 뭐 챗GPT 같은 경우 뭐 유료 버전 안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 돈 내고 쓰지 마시고 여기서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챗봇, 그 다음에 중등 AIQ, 그 다음에 고등 AIQ.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게 컨설팅 라운지를 설명드리는 게 핵심인데, AI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최근에 그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그동안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투스밴드가 2017년 8월인가에 오픈했어요. 2017년 8월. 그죠? 오픈 시점이 그때입니다. 밴드 뭐 제가 만들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이투스밴드에 올라왔던 질문이 도대체 몇 개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AI 컨설팅을 만들기 위해서 저거 구조를 짜기 위해서 밴드에 올라왔던 질문들을 다 데이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요게 올해 작년 중반 얘기거든요. 세보니까 35만 개예요. 35만 개. 질문의 개수가. 그래서 이 35만 개를 항목별로 다 분류를 해서 Q&A를 다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질문할 만한 것들을 다 Q&A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신 1.0부터 5.0까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 AI가 컨설팅을 할 수 있게 기본적인 건 지금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컨설팅은 AI가 할 수 있게. 근데 결국에는 AI로는 충족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서류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변수도 고려해야 되고 그 아이의 또 모의고 성적도 봐야 되고 이 모의고 성적이 실제로 수능 성적과 어떻게 음. 갈지 예측도 해봐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해요, 음.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뭐 AI가 다 할 수 있게 다 구조를 좀 짜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컨설팅으로 충족이 안 된다라는 분들은 전문가 컨설팅 영역으로 와서 직접 자기의 고민을 토로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 제가 밴드에서 지금 오래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참 이제 입시 처리되면 수시때나 정시때가 되면 일부 학부모님들이 참 뭐 자기 너무 급하다 뭐 근데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일부 분들은요 채팅을 그분한테 연결을 해갖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채팅해서 컨설팅을 해서 해드렸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투스밴드 들어오시면 채팅 금지가 되어 있어요. 채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뭐 여기 밴드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상한 걸 팔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뭐 이상한 거를 뭐 이렇게 막 전염시킬 수도 있고 뭐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운영자들은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채팅을 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채팅을 걸 수 없어도 저는 채팅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장님만 돼요. 네, 저만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채팅으로 너무 급해 보여서 특히나 이 대학의 논술을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제 판단에선 절대로 논술 보러 가면 안 되는데 나는 보러 가야 될 것 보러 가려고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채팅을 걸어갖고 가지 마세요. 라고. 그래서 왜 안 가도 되는지를 제가 점수도 분석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이제 와서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이 되면 항상 이투스밴드가 어떤 한계에 자꾸 봉착하냐면 막 평소에는 막 여러 가지 고민 서로 나누고 막 좋은데 어느 특정한 때가 되면 저희는 개인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에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AI 컨설팅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은 전문가 컨설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는 비밀글이 다 됩니다. 공개와 비공개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비공개하면 뭐 그다음에 생기부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모의고 성적표도 다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웬만한 어떤 그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전문가 컨설팅은 누가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당분간은 제가 진짜 약속드리는데 향후 1년간은 저 혼자 할 겁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급이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할 생각이고 그래서 AI 컨설팅을 처음에 받아보시고 이거 가지고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가 컨설팅 와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짤 겁니다. 그래서 저 컨설팅 나온 지는 뭐 저기 지금 메뉴에는 없는데 웹진도 하나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